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모난 피플 시간입니다. 요즘 사극이 아주 전성시대죠. 그래서 여러 사극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세작 매혹된 자들입니다. 이 작품 결코 쉬운 작품이 아니죠. 드라마 안에 바둑이라는 소재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 드라마는 되게 바둑을 두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. 인물들 간의 대결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 정치 대결 과정이 마치 바둑에 수를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펼쳐지는 이 작품입니다. 인물이 뭔가 하나의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한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상당히 많은 노림수들, 한 수 두 수를 내다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.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다. 그래서 이 정치극으로서 이 세작이 갖고 있는 힘이 저는 좀 예사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피플이니까 주목돼서 봐야 될 인물은 이 조정석 씨입니다. 조정석이라는 그 배우가 지금 이 작품에서는 이인이라는 왕 역할을 하는데, 이인이라는 이름이 사실 저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로 좀 지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. 저는 조정석이 연기하는 이 인물 안에 두 가지 인물이 같이 겹쳐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건 뭐냐 하면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왕으로서 시시각각 자신의 어떤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여기저기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어떤 선택을 하는 인물이 있다면 이 이인이라는 인물이 잊지 못하는 여인이 있죠. 물론 처음에는 여인인지 몰랐죠.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바둑 친구로서 이 강희수, 신세경 씨가 연기하는 강희수라는 인물에 주는 어떤 감정들, 물론 중반으로 넘어오면서는 이 강희수가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이 우정에서 이 사랑으로 이렇게 이행된 과정을 보여줬는데, 이 강희수를 대하는 이인의 모습은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. 그거는 진짜 한 여인을 사랑하는 필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교차를 하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. 조정석 씨가 하는 그런 그 작품들을 보면 저는 이 그가 갖고 있는 연기에서 많이 느껴지는 게 그 두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이미지, 독특한 분위기들, 독특한 감정들, 이런 것들을 잘 연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조정석 씨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? 조정석이라는 이름 석자를 대중들한테 아주 강렬하게 남겼던, 그것도 주인공도 아니고 잠깐 등장하는 조연으로서 남겼던 뭐예요? 건축학개론이잖아요. 납득이.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뭐 그 대사가 먼저 막 떠오르잖아요. 뭐 그 유명한 대사죠. 막 비벼 막 이러면서 나왔던, 그죠? 그게 키스야 막 이러면서 알려줬던 그 장면이 주는 어떤 빵빵 터지는 그 조정석 씨의 이미지, 이게 굉장히 독특했고, 그리고 또 되게 재미난 대사 중에 하나가 연애를 한번 못 해본 그 승민이라는 인물한테 그 일종의 연애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, 거기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듯한 장면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. 뭐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, 이 터프하게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, 뒷모습은 컨셉이야 막 이러면서 했던 얘기들이 나오는데, 사실 이게 실제로도 이런 게 먹히나요? 예. 사실 알고 보면 이 납득이도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 같지가 않아요. 강북에 사는 친구로서 그렇게 잘 사는 그런 인물 같아 보이지도 않고, 뭔가 약간 허당기가 있는, 그래서 연애를 이 친구 역시 드라마나 영화로 봤을 듯한, 배웠을 듯한 그런 인물인데,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어떤 코미디는 굉장히 웃음을 주면서도 동시에 그 이면에 깔려있는 뭔가 헛헛함, 그 다음에 뭔가 허당기, 약간 반어법적인 쓸쓸함 같은 거,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납득이라는 캐릭터가 그냥 표피적으로 웃기는 캐릭터로 끝나지 않았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조정석 배우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소화를 했다는 건데, 이거는 저는 이 배우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개성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조정석은 코미디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납득이의 여파죠. 하지만 사실은 정극도 굉장히 했던 배우입니다.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런 몇몇 작품들이 있잖아요. 더킹 투하츠 같은 작품,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작품이라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못하고 있지만, 이 건축학개론 나올 때 동시에 이 더킹 투하츠도 방영이 됐거든요.
그게 뭐냐면 조정석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. 정극 연기도 가능하고 코미디 연기도 가능하다.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잘 못하실 거예요. 코미디 연기가 사실은 연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연기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. 작품도 사실 코미디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거죠.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표피적으로 아무리 웃기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. 납득되지 않으면, 뭔가 공감되지 않으면. 근데 그 공감대는 어디서 오느냐? 희극과 비극이 겹쳐지는 지점.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. 결국은 같은 사안인데 그 같은 사안을 어떻게 뒤틀어서 보느냐에 따라서 희극이 되기도 하고 비극이 되기도 한다는 건데, 그렇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코미디에는 그 바탕에 뭔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라든지 쓸쓸함이라든지 뭔가 비극적인 요소들, 슬픔, 이런 것들이 밑에 당연히 깔려 있어야 그 희극이 납득이 된다는 거죠. 그저 웃어라 해서 웃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조정석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인생의 어려움도 사실 실제 본인이 많이 그런 걸 겪어서 그런지 그런 어려움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웃음 같은 것들을 전해줍니다.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정석은 이 페이소스의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. 똑같은 연기를 해도 뭔가 페이소스가 남아요. 이걸 아주 잘 보여줬던 작품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아주 대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투의 화신 같은 작품이었거든요. 이게 2016년에 방영이 됐던 작품인데 인생 캐릭터였어요. 그 캐릭터하고 화신으로 등장을 했죠. 질투하는 캐릭터예요. 근데 이 화신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고정원이라는 인물인데 고경표 씨가 연기했던 그 고정원과 편아리, 공효진 씨가 연기한 편아리를 두고 이렇게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그 유명한 갯벌 장면 있잖아요. 갯벌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장면들. 그러니까 온몸에 다 갯벌에 뻘이 다 묻고 이 상황에서 조정석 씨가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. 근데 그 쓸쓸한 장면이 왜 나오냐면 고경표 씨가 공효진 씨와 같이 몸에 묻은 뻘을 이렇게 물로 다 이렇게 닦아주면서 둘이 막 즐겁게 보내는 순간을 옆에서 본 거죠, 조정석 씨가.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반 질투, 반 쓸쓸함으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 장면이 나오는데 그 뒷모습이 굉장히 쓸쓸해 보여요.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손을 뒤쪽으로 딱 했더니만 뒤에서 뭘 막 이러더니 끄집어내죠. 떨어지라고 그러면서. 그게 뭐죠? 낙지죠, 낙지. 낙지가 툭 튀어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빵 터졌어요. 그 슬픈 장면에서 이 결국 웃을 수 없는, 그리고 이 조정석은 절대 웃지 않죠. 하지만 보는 우리는 그 희비극이 교차되는 지점들을 확실히 느끼면서 이 페이소스가 묻어나 있는 웃음,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. 이번 사극을 보면 참 여러 가지 그간 조정석이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하는 그런 배우였다는 것을 좀 실감하게 됩니다. 특히 사극에 있어서는 이전에 조정석 씨가 사극 연기를 했었잖아요. 그게 무슨 작품이냐면 녹두꽃이죠. 동학혁명, 농민혁명을 다루는 작품인데 혁명을 통해서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조정석 씨가 여기서 연기로 잘 표현을 했었거든요. 사극에서도 사극 톤도 잘 어울리고 뭐 그렇다는 거죠. 세작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장선으로 갖고 온다고 보입니다. 감정 연기,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이 두 가지 감정이 막 교차하는, 왕으로서는 밀쳐내야 되지만 동시에 한 필부로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감정, 그리고 이 감정을 여기서는 세작이라는 아주 특정 인물로 표현을 했거든요. 세작이 뭐냐 하면 걸쳐진 인물이에요. 세작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인물인데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인물의 마음을 뺏어야 되죠. 그러려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 둬야 되는 이런 아주 복잡한 감정의 소유자일 수밖에 없어요. 세작이라는 인물이.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? 점점점 실제로 가까워지면 무너뜨려야 될 상대를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, 그게 세작이잖아요. 근데 이 작품에서 조정석 씨가 연기하는 이인이라는 인물이 이 두 가지 갈등 사이에서 막 혼돈을 일으키는, 감정이 막 복합적으로 등장하는, 어떨 땐 너무 비정해지만 어떨 땐 너무 다정한 모습, 이걸 양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소화하는 인물입니다. 그래서 조정석 씨가 갖고 있는 여러 다채로운 결들,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조정석 씨의 장점으로서 페이소스가 묻어난 어떤 코미디 연기,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우가 저는 굉장히 좀 클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희극과 비극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엮어내기도 하고
왔다 갔다 넘나들기도 하는 그런 연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 뮤지컬로도 유명하시잖아요. 그래서 조정석 씨가 이 발성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떨리는 음성을 아주 잘 활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애절한 느낌의 어떤 이 목소리를 낸다면 어떤 데서는 굉장히 분노가 들어가 있는 이 떨리는 음성을 오가면서 시청자들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연기 공력이 확실히 느껴지는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사실 뭐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려워요. 왜냐하면 멜로이면서 정치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조정석이라는 배우의 납득이 되는 감정 연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그 복합적인 감정에 나도 어느 순간 빠져들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오늘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적인 연기의 어떤 아우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